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BFS하고 DFS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 출제 의도를 보면 X, O를 지나가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지나갈지는 위아래 양쪽 다 가능하겠지만 X는 못 지나가고 O는 지나간다는 이걸 이용해서 두 칸에 떨어져 있는 친구, 여기 P 있고 여기 P 있는 여기가 O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BFS와 DFS를 찾아내는 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뭐 BFS나 지금 얘기하는 BFS 풀던가 아니면 DFS로 가는 방법도 있고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짧게 이렇게 코딩해서 뭐 대략 한 30라인 정도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문제 가능합니다. 근데 길이가 3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하기 어려워져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BFS나 DFS가 좀 일종의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약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P라는 위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PXY겠죠. 2차원 배열이니까.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두 칸 동안. 그러면 PIJ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YX와 IJ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조건으로 됩니다. 얘네들은 다 원소인 거예요. 0부터 1, 2, 3, 4까지. 예. 이걸 가지는 0부터, 그러니까 YX, IJ는 0부터 4까지 값 중에 어떤 하나를 갖는 거죠. 예, 이걸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칸 안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YX 말고 IJ로 하죠. 자, IJ를 일단 구해야겠죠. 예, 그러면 루프가 두 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5x5 배열이 들어오니까 하나는 i에 대해서 두 번째 루프는 j에 대해서 루핑을 하고 있다가 어떤 값이 이게 p가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저장을 해야겠죠. 예, 파이썬이라면 이제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면 이때 배열로 그냥 저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BFS 할 때 Q로 쓰면 코딩이 조금 짧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문제풀이를 BFS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BFS를 하든 DFS를 하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비지티드죠. 방문했느냐? 이걸 방문한 데를 또 방문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게 맵이 커지다 보면 중복 방문을 허용하는 순간에 문제가 시간 초과 때문에 못 풀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비지티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그냥 2차원 배열을 놓고 우리가 방문을 했으면 여기에 방문을 했다 놓고 아니면 불리언으로 아직 방문하기 전이다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FS를 했으니까 시작점이 있어야겠죠. 근데 시작점으로 주면 이게 리커시브로 동작할 때 약간 코드가 많아지니까 여기를 맨 첫 번째 인자를 Q로 놓는 거죠. 근데 파이썬은 그냥 리스트를 주면 Q를 쓰기에 충분한 메서드들이 다 지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판을 줘야죠. 언어판을 이용하는, 어느 판을 움직이는 건지 모르니까 플레이스. 자, 그 다음이 비지티드. 마지막에 뎁스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두 칸이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왜냐면 한 칸째 움직일 때 하고 두 칸째 움직일 때고 다 이 함수를 쓸 거예요. 리커전으로 동작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뎁스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뎁스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BFS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FS 이제 오는 파라미터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델타 I, J, S 얘가 필요해요. 얘가 뭐냐면 맵에서 이쪽 자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방향의 델타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 DIJS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X방향, Y방향의 델타 값을 왼쪽에 다음에 X방향의 델타 값을 오른쪽에 이렇게 두면 좀 코딩하기 편하고 여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시계 방향으로 정해놓든 반시계 방향으로 정해놓든 어느 한쪽으로 고정을 하세요. 나중에 이게 움직이는 게 복잡해지면 디버깅 할 때 스텝을 따라 들어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어떤 위, 뭐 이렇게 아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디버깅 하다 보면 혼란이 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문제에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예, 가끔 반시계가 더 유리한 적도 있거든요. 하는 이상 시계 방향으로 그냥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 1이니까 이게 위, 이제 오른쪽, 그다음에 마이너스 1, 0, 이제 아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왼쪽 가는 거 0,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델타 값은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해놨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볼 게 뭐냐면 이제 시험장 이동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이동하려면 뎁스 일단 줄여줘야 돼요. 뎁스 일단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큐가 뉴큐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칸이 일단 5칸을 예로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P 시작점이에요. 우리 2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요. 빗금을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빗금이. 그러면 첫 번째 움직일 지점은 요 지점이죠. 예, 이 지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1, 2, 3, 4라고 쳐놓은 점은 첫 번째 BFS에서 방문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넣어주고 다시 어떤 조건을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칸, 2칸째 움직일 때 다시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 UQ를 여기에. 그래서 처음에 BFS 제한할 때 여기를 첫 번째 인자를 Q로 두는 겁니다. 자, 이제 방문을 해볼 텐데요. BFS 일반적으로 구현할 때는 일단 while 루프로 가는 거죠. 으로 가고, 이 Q의 길이가 이게 0보다 길 때, 이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Q에서 빼서 이제 현재 시작하는 위치 SI와 SJ를 가져오 놓고, 여기에 방문했음 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기에 이제 to로 이렇게 방문했다고 표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가지 방향으로 아까 DI, JS 4가지 방향 있죠. 이 방향으로 이제 나의 데스티네이션 I, 그러면 얘는 소스 I 더하기 DI가 되겠죠. 예. 이걸 더해서 일단 중요한 게 맵 안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아까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동할 맵이죠. C다. 네, CE, SE가 아니고.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5x5 배열이죠.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i가 0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si가 0일 수도 있는데 di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맵 밖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문했느냐, visited, 이게 폴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애만 방문을 해야 돼요. 이게 중복 방문할 필요 없으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서 DSTI가 나오고 DSTJ가 나왔어요. 얘도 맵 안에 있고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P냐, 그 위치가 라고 하면 이제 리턴해서 그냥 0으로 리턴을 하면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2칸 안에 없어야 되는데 2칸 안에 있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이때 0을 리턴합니다. 이 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봤는데, 예, 2뎁스까지 다 해서 가봤는데, 가봤더니 우리는 P에서 시작해서 다른 P로 가는 경우를 못 찾았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1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가볼 수 있는 데를 다 가본 다음에야 이제 1을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BFS나 DFS나 똑같아요. 예, 갈 때를 다 가보고 나서 1을 리턴하는 거죠. 자, 이제 코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문제에서 주는 솔루션 함수 이고 오바이오 배열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러면 오바이오 배열을 하나씩 개댄서라는 곳에 호출을 해주고 이게 0 혹은 1을 리턴해주게 되죠. 자, 개댄서에 가볼게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PIJ를 찾는 이중 루프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5x5이기 때문에 5씩이 되겠어요. 자, P를 찾으면 그 위치를 PIJS에 넣어줘요. 그리고 PIJS 찾으면 이제 간 PIJ에서 다른 PI로 갈 수 있는지 BFS를 통해서 찾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0이면 무조건 바로 0을 리턴해주면 돼요. 어떤 P라도 독한 안에 있다는 게 되니까. 근데 다 가봤더니 독한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1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BFS를 한번 가보면 처음에 BFS 사용할 때 쓸 Q, 그다음에 판이 될 플레이스, 그다음에 가본 위치를 저장할 비지티드, 그다음에 뎁스 두 칸만 이동해야 하니까요. 자, DIJS가 이제 우리가 이동할 델타 값들이죠.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한번 방문했기 때문에 두 칸만 가니까 그 두 칸만 가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 뎁스에 -1을 해주고 다음번 BFS 쓸 좌표들을 모아놓을 UQ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SISJ를 가져올 Q는 이 BFS의 인자로 받은 Q예요. 자, 여기가 0보다 클 동안 맨 앞에 있는 값을 하나 뽑아서 SISJ를 만들고 다음 그 위치를 방문했다고 true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방향의 델타 값이 있을 수 있죠. DIJS에서 네 가지 방향의 델타 값을 더해서 최종 DSTI와 DSJ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판 위에 있는지, 여기까지죠. 판 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여기가 방문하지 않은 데인지, 확인해 보고, 해당 위치에 만약에 P가 있으면, 우리는 두 칸 안에, P가 있네. 라고, 리턴을 0을 해주면 되고, 그곳이 만약에 비어있는 곳이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X면 판이 있으니까 못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UQ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이동을 할 때 해당 지역은 무시가 되고 0 지역만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뎁스가 0보다 크면 물론 이 문제에서는 두 번밖에 호출이 안 되겠지만 하면 한 번 더 호출을 하고 첫 번째 탭에서 모은 PIJ들을 다 뉴키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보내주고 비지티드는 그대로 원래 쓰던 변수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